안녕하십니까? 네, 좀 나아진 듯 싶다가도 뭐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그널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죠.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400포인트 전후의 등락 과정이 거의 5일 가까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변동성도 축소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잠깐 주춤거렸지만은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장 국면 쪽에서 반등, 이른바 베어 마켓 랠리가 진행이 좀 됐죠.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상승 추세 진입 여부 자체는 결국은 오늘 밤에 있을 FMC 쪽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이 간밤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FMC를 앞두고 있는 쪽이고 또 일부 스냅이라든가 올마트의 실적 경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또 부분들이 잠시 주춤거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저점 1,565포인트 아마 6월 16일일 겁니다. 최근에 12,06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에서 무려 14.4% 반등 나왔습니다. 나스닥 시장 고점 대비해서 35% 떨어졌거든요. 제가 베어 마켓 랠리의 지수 반등폭이 적게는 하락폭의 30%, 그다음에 많게는 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락폭의 거의 반 정도까지 되돌립니다. 나왔어요. 그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 하락 부분 자체가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격이 과열이었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그 정도로 올라왔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단기 과열 내지는 과매도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20일 이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과매도라 얘기할 때 낙폭 과대라 얘기할 때가 20일 이격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로 기준으로 본다 95, 코스닥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니까 93을 얘기를 하는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92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과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105거든요.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어김없이 조정입니다. 최근에 12,060포인트 올라갈 때 나스닥 시장이 이격 기준으로 105까지 올라갔거든요. 105까지 올라간 경우는 1년에 2번, 3번 이상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행된 과정 쪽에서 FMC를 앞두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마트의 실적 경고로 인해 가지고 간밤에 나스닥 시장이 되돌림이 나왔는데 그래도 22동 평균선 위에 유지가 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올마트의 어떤 실적 경고 자체가 전일 하락으로 영향됐던 건데 이미 5월 달에 우리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스냅, 그다음에 타켓, 그다음 올마트 실적 부진이 5월 아마 16일, 17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나스닥 시장이 5%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재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실적 경고가 있었고 이번에도 실적 경고가 있으면서 어제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시간에서 나스닥 올마트 주가가 아마 9%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마 오늘 전기장에서 한 7% 정도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 자체는 크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두려움이 많이 약해졌다는 게 월가의 분석이거든요. 간밤에 지금 진짜 시간에서 나스닥 시장 종목들 어제 발표됐던 종목들 물론 어제 실적 대표적으로 좋게 발표된 뭐 3M이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GE라든가 종목들은 실적 좋게 나서 상승했겠지만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됐던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간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다. 이미 넷플릭스가 실적 스타트를 끊으면서 실적 성장률이 부진하고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분위기가 현재 미국의 실적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의 주가 하락 자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그다음 코스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코스피는 지금 이제 21동 평균선에 안착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격 기준에 지금 102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 과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약간 부진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과열 정도 나스닥 시장과 이격 기준으로 거의 비싸게 진입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이 먼저 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저점에서 13%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코스피는 5%밖에 반등이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먼저 올라왔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쉬어가는 쪽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강세 흐름이 전개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구간 쪽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MC가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할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FOMC 다들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번 오늘 밤에 있을 FOMC 금리 인상은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쪽이거든요. 네. 최근보다 약간 올라왔습니다. 14%에서 24% 정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올라와 있지만은 대체로 시장의 컨센 자체는 75bp 금리 인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는 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75bp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냐? 일단은 이게 이제 75bp로 발표가 된다 한다면 일단은 8월달에 금리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없으니까 9월달에 넘어갈 거고요. 당분간 시장은 관심 자체는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 침체 완화 쪽으로, 즉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얼마만큼 진행될지, 얼마만큼 가파르게 진행될지 거기에 관심이 쏠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시장의 관심 자체는 경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 자체가 최근에 미국의 정부 당국자 바이든 정부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분기 지금 내일 아마 GDP 성장 발표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성장 지금 마이너스 1.6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실질적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분기 GDP가 마이너스여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다음에 앨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미국 정부 쪽에서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올가에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에 대해서 엇갈리는 정책이 좀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자세는 기대의 시기상조다. 주가는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고, 반면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좀 찍었고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이제 FOMC 이후에 호재로 반영할 것이다. 이게 엇갈리는 전망인데, 근데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연준의 현재 시장 자체가 내년 초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인하할 거다. 그런 또 전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거 표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빠르면 내년도 2분기부터 연준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다. 현재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그렇죠. 3.48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 지금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시장 자체는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연준이 경기에 관심을 쓰면서 빠르면 내년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쪽의 방향을 잡고 시장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또 부분들을 우리가 마켓 시그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어제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0.7%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일부에서는 서프라이즈한 지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수출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 부분 자체가 증가되면서 성장률로 이어졌다는 쪽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오늘 밤에 있을 GDP 성장률 2분기 때 마이너스 1.6까지 예상을 할 정도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인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좋고,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현재 실적 국내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됐는데 단기 순이익이 당초 연초에 184조 원에서 173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주간 단위로 현대차를 중심으로 실적 좋게 나오면서 176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가 좀 안정을 좀 찾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7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쪽인데, 결국은 FO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정될지, 간밤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FOMC 이후에 환율의 어떤 1,300원 아래로 내려오느냐, 그런 또 분기점과 함께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뚜렷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4일 연속 지금 1조 3천억 가까운 시장의 변동성은 결국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변동성이라고 했는데, 매도보다는 매수에 나서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도 7월 14일 이후에 9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어제는 매수 규모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진한 시장 국면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그널을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쭉 읽어주셨는데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제시는 해주셨지만 긍정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엔 시그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그 미국의 GDP도 FOMC의 금리 결정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이 뭘까요? 네, 뭐 오늘은 당연히 이제 관망을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은 나스닥 아마 시간에 의해서 선물 시장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일부 실적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일부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 실적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이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자체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애플 정도만 남아 있는데 애플은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향후에도 FOMC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악재 부분이었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를 통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외국 투자가들이 최근에 선물 매매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가 나온다 한다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 확대 자체는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이후에 FOMC 이후에 시장은 상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앞서 미국 시장 자체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었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50% 이상 반등을 하면 상승 가능하거든요.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보면 12,300포인트 직전 아마 고점이 좀 될 겁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변동성 국면 쪽에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FOMC의 반등에 본격화 될 가능성에 좀 비중 좀 두고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시장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많이 집중이 좀 됩니다. 어제 일부 전개됐지만 오늘 이제 주요 기업들 LG화이라 LG노텍, SK하이닉스, SK아이테크, LG디스플레이, 현대차는 어제 발표가 좀 됐고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이번 주에 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8월 달 넘어가면 발표가 좀 될 건데 지금 실적과 관련된 시장 영향력은 이번 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즉 업종 대표적인 종목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업종 내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는 종목들도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을 발표되면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은행 업종은 시장 예상치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증권 중에서 NH투자증권이 실적 예상치보다 예상했던 대로 안 좋게 나오는데 증권주는 여전히 안 좋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의 예상보다 약간 무난하게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는 약간 어닝 쇼크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게 됐었는데 무난하게 나와서 최근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건설계 종목의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디 현재제철 무난하게 실적이 발표가 됐고 비철금속 쪽에 홍산도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나왔고 자동차는 어제 현대 유아가 부품 쪽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사 주식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도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다 소재 종목들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약주의 한미약품, 한미사이먼스 좋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CI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OCI가 중계 태양광 올실리콘 규제 때문에 빠졌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신고가거든요. 거의 고점입니다.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통제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2분기 실적도 약간 하이했지만은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을 본다면 3분기 또 증설 효과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약간 하이했지만은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3분기라든가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디오라든가 덴티움 같은 것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또 부분들. 그다음에 IT 부품 쪽에서 LB세미컴이 좋게 나왔다는 자체는 후공정 쪽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이제는 낙고가의 반등이 2,400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차별화 장세 정비되니까 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한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폴더풀폰, 신재생에너지, 의료기기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